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직장인 여성인데요. 모든 일은 저희 친정엄마가 거동이 불편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시작됐어요. 친정엄마가 어렸을 때 병을 앓았는데 집안이 가난해서 치료받지 못했거든요. 그 후유증으로 다리를 절개 드셨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젊었을 때는 줄넘기도 할 정도로 체력도 좋으시고 정정하셔서 마트까지 차려서 운영하신 분이었죠. 그런데 이제 나이가 있으셔서 오래 못 걸으시는 거예요. 제가 외동딸이라서 친정아빠가 돌아가신 후로 최근에 같이 살게 됐거든요. 같이 살림도 하고 엄마가 힘들어하시는 부분은 제가 맡아서 하곤 했어요. 그러다 진지하게 만나고 있는 사람이 생겨서 엄마한테 말했어요. 엄마, 만약에 나랑 남자친구가 결혼하면 엄마 모시고 살고 싶은데 어때? 아직 오빠한테는 말 안 해봤는데 엄마 의견부터 묻고 싶었어. 하지만 엄마가 바로 손사래를 치면서 거절하셨죠.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세상에 어떤 남자가 친정엄마 모셔야 한다고 하면 장가 오겠니? 엄마는 알아서 살 거니까 나 모실 생각하지 마라. 괜히 뭐라 하지 말고 사위들 놈이랑 밥 한 끼나 먹자. 엄마는 그거면 돼. 그래서 얼떨결에 예비 남편을 소개하는 자리도 갖게 됐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은 아니었어요. 어차피 예비 남편이랑 결혼 이야기도 하며 언제 인사드릴지 상의하고 있어서 양가 부모님을 언제 만나봬도 상관없긴 했어요. 문제는 예비 남편이 친정엄마의 몸 상태를 아직 모르고 있다는 거였어요. 이런 문제는 꽁꽁 숨기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였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가 말하기로 했죠. 예비 남편이랑 만나서 밥을 먹게 된 날, 친정엄마에 대해 슬쩍 말해봤는데요. 우리 엄마가 오빠랑 밥 먹고 싶다고 하시던데 사실 그동안 말 못한 게 있어. 우리 엄마가 어렸을 때 아파서 지금 다리를 절고 계시거든? 말 안 하고 우리 엄마 뵈면 놀랄까봐 미리 말하려고. 제가 예비 남편 눈치를 보면서 말하니까 예비 남편이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너랑 내가 결혼하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런 것 가지고 하나도 안 놀라니까 걱정하지 마. 장모님이 나랑 밥 먹고 싶다고 하셨다고? 장모님이랑 식사 언제 할까? 좋은데 알아냈는데 여기 예약할까? 저번에 우리 엄마 데리고 가니까 좋아하던데. 이때 예비 남편이 사진을 몇 개 보여줬는데 정말 근사한 곳이었어요. 자기가 예약하겠다며 알아서 척척 진행하고 엄마랑 시간 조정해서 약속까지 잡더라고요. 예비 시모가 아픈 상황이었다면 예비 남편처럼 가볍게 치부하긴 힘들었을 거예요. 다른 가족도 아니고 부모님이 아파서 갑자기 간병해야 할 수도 있는 일인데 바로 괜찮다고 하다니. 제 무거운 고민을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말해줘서 너무 고마웠어요. 이 일을 저만 기분 좋게 생각한 건 아니었죠. 주말이라 집에서 편하게 쉬고 있는데 엄마가 이리 묻는 거예요. 김서방이 혹시 나에 대해 알고 있니? 저번에 전화 와서 내 스케줄에 맞춰 식당 예약한 건 아는데 엄마가 다리 전다고 말하긴 했어? 아니, 설마 예약 취소하고 약속 파토난 건 아니지? 친정엄마가 그동안 생각이 많으셨나 봐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설마 엄마 몸 상태 말 안 한 거냐고 되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있었던 일들을 전부 다 얘기해줬어요. 오빠가 설마 그랬겠어? 엄마가 다리 불편한 거 전부 다 얘기했는데 별로 특별하게 생각 안 하던데? 저번에 말한 식당도 예약해서 저번에 약속한 날짜랑 시간에 가면 돼. 제가 확실히 말해주니까 엄마 얼굴이 한결 편안해 보였어요. 그러다 드디어 예비 남편과 친정엄마가 만나는 날이 찾아오게 됐는데요. 예약한 식당에서 얘기를 나누고 식사를 하는데 엄마가 되게 귓속말로 이러시더군요. 예비 사위가 생각보다 착하고 예의 바르다. 하는 말 들어보니까 열정적이고 아주 착실할 것 같아. 나한테 하는 거 보니까 가정교육도 잘 받은 것 같고. 친정엄마가 몇 분 만에 이런 말씀을 하실 정도로 예비 남편을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엄마한테 말만 잘한 게 아니라
옆에서 제 수저를 놓아주고 제가 뭘 흘리니까 티슈를 챙겨줬거든요. 저도 이런 예비 남편의 행동에 크게 감동받았어요. 그것도 모자라 저희 엄마가 몸이 이래서 걱정했다고 하니까 예비 남편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런 건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이 사람 아니면 안 돼서 장모님이 어떤 분이든 간에 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한테 좋은 점만 있을 수 있겠어요. 저는 이 사람 단점도 다 보듬어 줄 수 있어요. 예비 남편이 이러니까 엄마가 남자애가 말도 예쁘게 하고 저를 잘 챙겨준다며 얼른 결혼하라고 하셨죠. 그러면서 예비 남편 같은 사위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서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내가 다리를 절어서 약해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 나 혼자서도 충분히 지낼 수 있으니까 나는 신경 쓰지 마라. 어줍잖은 효도하려다 서로 마음만 상하는 법이야. 장모 걱정은 하지 말고 둘이 결혼해서 알아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효도다. 알겠지, 지은아? 엄마가 제 이름을 부르면서 이러시는데 제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엄마가 한쪽 다리를 못 쓰니 나머지 한쪽 다리에 체중이 실려서 멀쩡하던 다리도 망가지던 상황이었거든요. 신세지지 않으려는 엄마의 모습에 울컥해서 몰래 울려고 화장실이 급한 척 나갔죠. 화장실 안에서 서둘러 눈물을 훔치고 안 울었던 척 식당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제가 앉았던 테이블 쪽으로 향하니 예비 남편이랑 엄마가 화기애애하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엄마 상태가 나빠진 걸 알고 있어서 걱정하고 있었는데 예비 남편은 엄마 상태가 아주 좋다는 말을 그대로 믿는 것 같았어요.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더군요. 장모님, 지은이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지은이가 결혼한 거 절대 후회하지 않게 할 테니까 저한테 맡겨주세요. 예비 남편이 눈치가 없는 걸까요? 엄마 상태는 지나가는 사람이 봐도 나빠 보이는 상황이었어요. 예비 남편이 모시고 살겠다고 해줬으면 좋겠지만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려고 했죠. 예비 시어머니가 저랬다면 저도 예비 남편처럼 했을 것 같아 예비 남편을 이해하기로 했는데요. 예비 남편은 제 속마음도 모르고 거기 서서 뭐 하냐고 얼른 앉으라고 했어요. 엄마 모시고 살자는 말을 하고 싶어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있었네요. 그런데 저랑 다르게 친정엄마 얼굴이 초연해 보였어요. 그렇게 들뜨지도 슬픈 얼굴도 아니었는데 남편 얼굴은 반대로 매우 기뻐 보였죠. 제가 없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나 생각하고 있는데 친정엄마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약속에 있다고 하셔서 친정엄마와의 식사 자리가 생각보다 일찍 끝났는데요. 엄마 친구분이 마중을 나오셔서 엄마를 데려가셨고 저는 예비 남편 차에 올라탔어요. 그런데 예비 남편이 차 안에서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나 사실 장모님 모시고 살고 싶어. 오늘 만나 뵀는데 너무 걱정되더라. 장모님이 몸도 안 좋으신데 어떻게 혼자 사시겠어. 우리가 모셔야지. 장모님은 괜찮다고 했지만 당신도 알고 있지? 어르신들은 몸 안 좋아도 민폐 끼치기 싫어서 무조건 괜찮다고 하는 거. 예비 남편이 먼저 이런 제안을 하다니. 예상 외의 행동에 눈물을 터뜨리며 그동안 끙끙 앓고 있던 걸 하소연하고 말았어요. 오빠 고마워. 우리 엄마 모시고 살자고 하고 싶었는데 어르신들 모시고 사는 게 장난 아니잖아. 내가 너무 양심 없어 보일까 봐 말도 못했는데 먼저 이렇게 말해줄 줄 몰랐어. 그동안 괜히 마음고생했나 봐. 오빠가 이렇게 좋은 사람이었는데 난 그것도 모르고.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 엉엉 우니까 예비 남편이 토닥여 주더라고요. 저라면 아픈 예비 시모 모시겠다고 제 입으로 바로 말 못했을 텐데. 남자를 정말 잘 만났다고 생각하고 이 사람을 위해 평생 내조하며 헌신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뒤로 예비 남편과 사이가 급격하게 좋아졌는데요. 이런 남자 못 만날 것 같아서 제가 정성을 다하니 예비 남편도 자연스럽게 저한테 잘해줬어요.
이러다 결혼하고 행복하게 지낼 일만 남을 줄 알았죠. 그러다 예비 남편이 한순간에 돌변해버리고 말았어요. 평범한 평일날, 평소처럼 제가 직장에서 일하고 있을 때였는데요. 갑자기 예비 남편한테 전화가 와서 받아봤거든요. 뭔가 울컥한 목소리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당신 지금 회사지? 당장 나와볼 수 있어? 급하게 할 말이 있어서 그래. 많이 바쁘면 사무실 복도까지 올라가서 기다릴게. 평소에는 아무리 싸워도 점심시간에 와서 말하곤 했는데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이러는 걸까요? 예비 남편 회사가 저희 회사랑 가까워서 점심시간에 종종 만나서 식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직 점심시간도 아닌데 지금 말해야 할 정도로 급한 일이냐고 물어봤어요. 곧 있으면 회의가 있다고 말해도 진지하게 할 말이 있으니 얼른 나오라고 하더군요. 서둘러 나가보니 예비 남편이 저를 보자마자 화를 냈어요. 장모님이랑 전화해봤는데 당신 친정집 부자인 거 전부 다 거짓말이었어? 상가 건물 2개랑 시골에 땅도 있다며. 그거 전부 나 준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날 속일 수 있어? 제가 놀라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따졌죠. 예비 남편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 친정 엄마랑 식사한 날에 문제가 있었던 거였어요. 친정 엄마가 제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친정 재산 이야기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건물이랑 땅이 있는 건 맞았지만 그걸 우리한테 주신다는 말을 하신 적 없어서 의아했는데요. 예비 남편은 그때 장모님이 주시기로 했었다며 노발대발하길래 제가 얼른 친정엄마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그런데 제 얘기를 쭉 듣던 친정엄마가 이러시는 거 있죠? 상가 건물이랑 땅 안 준다고 하니까 화내? 나 못 모시겠다고는 안 하고? 결혼 안 한다는 말은 했어? 이게 무슨 일인가 했더니 친정엄마가 예비 남편을 시험해 본 거였어요. 상가 건물이랑 땅 줄 테니 아픈 장모 모시고 살 수 있냐 반응을 떠본 거였고 예비 남편은 모시고 산다고 했던 거죠. 상가 건물이랑 땅이 없어도 아픈 장모 모시고 살 것인지 반응을 보려고 친정엄마가 뒤늦게 예비 남편에게 재산을 못 준다고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일이 이렇게 된 것도 친정엄마가 예비 남편에게 식사 자리 이후 따로 연락을 해서 떠봤다고 해요. 엄마가 상가 건물이랑 땅을 못 주겠다고 하니까 예비 남편이 이랬다는 거예요. 아니, 솔직히 이거 사기 결혼 아닌가요? 장모님이 상가 건물이랑 땅 주신다고 해놓고 갑자기 없었던 일로 생각하라니요? 이렇게 주눅든 목소리로 말했다고 하는데요. 엄마가 그런 남편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상가 건물이랑 땅이 없다는 게 아니라 지금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지. 갑자기 이렇게 돼서 미안하다만 김서방이 우리 집 재산 보고 결혼하려는 건 아니지 않나? 남편은 친정 엄마 말을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준다고 해놓고 안 준다니까 집안 재산 좀 있어 보이려고 거짓말을 한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엄마한테 이만 가보겠다고 말하고 씩씩대며 와버렸다고 하네요. 예비 남편은 장모 앞에서 대놓고 결혼 후에 못 모시겠다고 말하지도 못하고 저한테 와서 역정을 낸 거였어요. 자초지종을 알게 되자 예비 남편이 달리 보였어요. 이런 사람에게 큰 감동을 받고 잘해줬다니. 제가 수치심을 느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죠. 속물처럼 어쩜 그럴 수 있어? 엄마가 재산 주신다고 말했는데 그걸 말 안 한 거야? 난 또 아무런 조건 없이 엄마 모신다고 한 줄 알고 얼마나 좋아했는데. 속아서 바보같이 잘해줬을 때 그 꼴 보고 얼마나 무서웠을까? 왜 날 속였어? 당신은 내가 만만했던 거지, 어? 제가 고함을 질러대니까 예비 남편이 이러더라고요. 너는 그럼 우리 엄마 모시고 살 수 있어? 그냥 어르신도 아니고 몸 불편한 어르신 모실 수 있냐고. 너도 못하면서 왜 나한테 바라는데? 그거 너무 양심 없는 거 아니야? 예비 남편이 지지 않고 맞서는데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어요. 우리 친정 재산 보고 엄마 모시겠다고 해놓고 시어머니 얘기를 해대니까 소름이 돋았죠. 그래서 제가 예비 남편에게 삿대질을 하며 말했어요. 내가 양심이 없다고? 아픈 우리 엄마 모시고 살자고 하면 양심 없어 보일까 봐 끝까지 말 못한 내가 양심이 없다고? 그게 말이야 똥이야?
그리고 여기서 시어머니 얘기가 왜 나오는데? 내가 언제 어머님 안 모신다고 했어? 이런 식으로 언성을 높이며 옥신각신 싸우게 됐는데요. 예비 남편이 저랑 말도 섞기 싫다며 회사로 돌아가는 바람에 제대로 정리하지도 못하고 헤어지고 말았어요. 그 뒤로 예비 남편한테 오는 전화나 문자도 없어서 제가 먼저 연락하지 않았죠. 한마디로 이판사판이었어요. 예비 남편이 먼저 숙이고 들어올 때까지 꿈쩍도 안 하려고 했어요. 이대로 결혼 이야기도 없던 걸로 되고 헤어지게 되려나 싶은데 며칠 뒤에 예비 남편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그때 저는 회사에 있었고 퇴근하기 1시간 전이었거든요. 그런데 예비 남편이 뭐라 했는지 아시나요? 너 1시간 뒤에 퇴근하지? 퇴근하면 우리 엄마 보러 가자. 우리 집에서 기니 할 말이 있어. 갑자기 예비 시모를 만나러 가자고 해서 어이가 없었죠. 그동안 헤어진 것처럼 연락도 없더니 갑자기 이래서 바로 뭐라 했어요. 우리 사이 정리한 거 아니었어? 다시 만나서 얘기해보자 연락도 안 하더니 갑자기 왜 이래? 그리고 어머님한테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나한테 오라고 하시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 며칠 전에 싸운 거 기억 안 나냐고 따졌더니 예비 남편이 이리 대답했어요. 우리 엄마가 너랑 싸운 거 알고 할 말 있다고 하셔서 그래. 와서 무슨 말 하는지 좀 들어봐. 예비 시모가 절 훈계하려는지 설득하려는지 몰라도 가봐야겠더라고요. 예비 시모가 남편 말만 듣고 오해하고 있는 걸 수도 있고 저도 할 말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예비 남편에게 알겠다고 하고 퇴근 후에 예비 시댁을 찾아갔어요. 예비 남편이랑 한마디도 안 하고 시댁집 문 앞까지 오긴 했어도 싸웠다고 어르신 앞에서 꽁에 있는 것도 좀 아니잖아요. 저도 표정 관리하며 최대한 예의 차리려고 했어요. 예비 남편이 초인종을 눌렀더니 예비 시모가 현관문을 열어주시길래 일단 살갑게 인사드렸는데요. 잘 왔다, 고생했다는 말도 없이 휙 뒤돌길래 저도 바로 미소를 거뒀죠. 예비 시모가 어떻게 하려나 지켜보고 있는데 저를 거실 바닥에 앉혀두고는 차 한 잔 안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셨어요. 내가 예전에 아픈 시모 모셨던 거 알고 있니? 그때 당시에 고생을 꽤나 했거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내가 몇 년을 썩었는지 아니? 그때 생각하면 정말 지겹다 지겨워. 지금 살아있으면 네 시할머니 될 사람이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예비 시모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 저한테 예비 시할머니 되는 분이 장애가 있으셨나 봐요. 예비 시할머니가 사고로 팔 한쪽이 없어지셨는데 예비 시모가 돌봐드린 것도 모자라 거의 팔이 되어주신 것 같아요. 예비 시할머니가 그런 예비 시모에게 고마워하기는커녕 이거 해라 저거 해달라 요구한 것도 모자라 예비 시모에게 인격적인 모독까지 했다고 하죠. 한마디로 예비 시할머니가 몸이 불편하셔서 그런지 자격지심이 있으셨다며 저한테 한탄을 늘어놓으신 거예요. 글쎄 나한테 틈만 나면 내가 몸이 이래서 무시하는 거냐 우습게 보는 거냐 시비를 거는데 어찌나 힘들던지. 사람 미치겠더라. 이렇게 투덜거리며 예비 시모가 시집살이에 점점 지쳐가던 와중 생긴 일을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예비 시할머니가 예비 시모가 처음이랑 많이 변했다며 본때를 보여주겠다면서 점점 못살게 굴었다고 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밥 차리라고 명령에 대서 예비 시모가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차려놨다고 하죠. 그런데 예비 시할머니가 아침 7시에 일어났대요. 그 사이에 밥이랑 국이 식어서 다시 데워서 드렸는데 예비 시할머니가 이리 반응했대요. 너 이 나물무침 언제 무쳤니? 지금 2시간 전에 무친 걸 나 먹으라고 내놓은 거냐? 이 나물무침을 봐라. 얼마나 생기 없나. 어이없게도 예비 시할머니께서 새벽 5시에 무친 나물무침에 생기가 없다는 핀잔을 늘어놓았다고 하네요. 국도 간이 맞지 않는다며 예비 시할머니가 예비 시모 보는 눈앞에서 국통을 설거지통에 부어서 버렸다고 합니다. 요즘 같았으면 바락바락 대들어 볼 생각이라도 해볼 수 있었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럴 엄두를 내지 못했다고 하죠. 예비 시모는 그저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고 그 뒤로 예비 시할머니가
자기를 더 만만하게 봤다는 거예요. 빨래를 잘못했다며 멀쩡한 블라우스를 예비시모 얼굴에 던지면서 소리까지 쳤다고 하는데요. 여자가 돼가지고 블라우스 하나 제대로 못 봐라? 네 엄마한테 뭘 배웠니? 친정에서 배워온 게 있기는 한 거야? 예비 시할머니가 예비 시모에게 친정 욕을 해도 어쩌지 못했다고 해요. 명절날에는 더 심했다면서 자기 시댁이 큰 집이라 모든 친척들이 예비 시할머니 집으로 왔다는 겁니다. 몸 불편한 예비 시할머니는 앉아서 지시만 내렸고 덕분에 예비 시모는 집안일에 대해 배운 것도 없이 스스로 터득했고 허리도 펴지 못하고 일했다고 하네요. 숨 좀 돌리라 하면 예비 시할머니가 바로 이랬대요. 설거지는? 과일은 내왔냐? 장은 봐왔어? 아무것도 안 해놓고 왜 앉아있냐? 당장 일어나서 후딱 해와. 예비 시모가 예비 며느리 불러놓고 하소연을 하는데 점점 들을수록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예비 시모 친구가 아니잖아요. 예비 남편이랑 헤어진 거나 다름없는데 이런 사연을 듣고 있는 게 좀 그랬어요. 게다가 예비 시어머니께서 저랑 예비 남편이 왜 싸웠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친정엄마가 예비 시할머니처럼 몸이 불편하니 자기 아들 고생시킬까봐 말하는 것 같았죠. 제 예상대로 예비 시모가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하셨어요. 너도 이런 고생할까 걱정되니까 괜히 친정엄마 모시고 산다고 하지 마라. 결혼 생활 길게 봐야 돼. 네가 괜히 마음 안 좋아서 모시고 산다고 했다가 남편이랑 사이만 안 좋아져. 요즘 시설도 참 좋지 않니? 그러니까 친정엄마 몸 안 좋으면 시설에 맡기고 최대한 자주 인사드리러 가라. 예비 시모 말을 들어보니 우리 엄마 모시고 살고 싶지만 제 욕심인가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제가 엄마 모시고 산다는 말도 안 했는데 제 얼굴을 보자마자 자기가 겪었던 일을 얘기하더니 웃으면서 은근한 압박을 주잖아요. 모시고 살 생각도 하지 마라 라고 으름장을 놓는 것 같아 기분이 찝찝했어요. 게다가 말로만 들어선 예비 시할머니가 정말 못된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친정엄마를 벌써부터 나쁜 사람으로 몰고 가는 것 같아 좀 그랬거든요. 예비 시모가 과거에 이런 일이 있어서 아픈 사람 모시고 안 살았으면 좋겠다고 솔직하게 말했음 좋게 들었을 거예요. 돌려서 말하면서 은근슬쩍 떠보는 이 상황이 참 불쾌했는데요. 그래서 일단 일이 둘러댔죠. 네, 알겠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집안일이란 게 제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라서요. 저도 많이 힘드네요. 예비 시모는 제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봐요. 제가 바로 고개 끄덕이며 어머니 말이 맞다. 친정엄마 모시는 일 없도록 하겠다고 말할 걸 기대한 것 같더군요. 예비 남편도 그렇고 예비 시모도 표정이 뾰루퉁한 게 이대로 결혼이 정리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예비 남편이 이러는 거예요. 고작 그런 말로 끝내려고? 우리 엄마가 왜 이런 얘기하는 것 같아? 당신이 장모님 아픈 것도 숨기고 결혼한 뒤로도 모시고 살려고 한 것도 숨기고 있었잖아. 그것뿐인 줄 알아? 장모님이 상가 건물이랑 땅 주신다고 했는데 그것도 거짓말이었어. 당신 전부 다 알고 있으면서 참 뻔뻔하네. 예비 시모가 그러게 말이다 이러고 맞장구를 치길래 제가 바로 맞받아쳤어요. 우리 엄마 아픈 거 일부러 숨긴 것도 아니고 결혼 얘기 나오니까 말했잖아. 결혼한 뒤로도 모시고 살면 좋겠다고 생각은 했지만 내 멋대로 결정해서 살려고 하지는 않았어. 내가 언제 친정엄마 모시자고 강요한 적 있어? 그리고 우리 친정집에 상가 건물이랑 땅 있는 거 맞아. 우리 엄마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몰라도 있는 건 확실해. 거짓말한 거 아니야. 제가 이렇게 말했는데 예비 남편도 예비 시모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돈에 눈이 멀어서 친정엄마 당장 모시겠다고 해놓고 저를 사기꾼 취급하니 정이 뚝 떨어지더군요. 제대로 상견례 자리를 가진 것도 아니니 정리하려고 했어요. 처음에는 이 사람 아니면 안 된다. 이 사람이랑 꼭 결혼하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아니었거든요. 이 사람 아니어도 되겠다 싶어서 저도 미련 없이 예비 시댁을 빠져나왔어요. 예비 남편은 예전처럼 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지도 않았어요.
저한테 잘 가라고 마중 나와주지도 않고 제가 나가자마자 현관문을 쾅 닫아버리는 거 있죠? 그렇게 예비 시댁을 다녀온 뒤로 예비 남편에게 오던 연락이 뚝 끊기고 말았어요. 제대로 만나서 정리한 것도 아닌데 친정 엄마한테 파혼했다고 말하기도 좀 그랬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먼저 연락해서 우리 파혼한 거냐고 말 꺼내기도 싫었고요. 예비 시댁 쪽에서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니까 그쪽에서 알아서 정리하고 파혼하자는 말이라도 먼저 꺼낼 줄 알아야죠. 파혼을 무통보하길래 저도 무반응으로 대응했어요. 저만 예비 남편이랑 결혼하고 싶어서 안달난 것처럼 대답을 닥달하고 싶지 않아서 일주일 정도는 기다려봤는데요. 예비 남편에게 아무런 연락이 없길래 주말에 친정 엄마한테 얘기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친정 엄마를 불러서 진지하게 할 말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엄마는 예감했다는 얼굴로 저를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이야기해드렸죠. 사실 엄마, 얼마 전에 시댁에 갔는데 어머님이 갑자기 나한테 아프셨던 시할머니 이야기를 꺼내시는 거야. 자기가 너무 힘들게 시집살이 했다면서 우리 아들 병수발 못 시킨다는 말을 빙빙 돌려서 하는 거 있지? 그 뒤로 연락이 없어서 파혼한 거나 다름없는 것 같아.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고 파혼 얘기를 하는데 초인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인터폰을 보니 예상대로 예비 남편이었어요. 드디어 파혼 얘기를 하려나 보다 하고 현관문을 열어줬어요. 예비 남편이 할 말이 있어서 찾아왔다면서 엄마가 보고 있는데 저한테 이러는 거 있죠? 당신 장모님 모시고 살 거야? 우리 엄마가 확실하게 답 듣고 오라고 했거든? 시간 없으니까 얼른 말해봐. 제가 사실 친정엄마 모시고 살고 싶다고 말했어요. 구구절절하게 결혼 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니 상의하고 결정하려고 했다. 그런 말도 안 했죠. 이미 예비 남편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졌거든요. 그런데 예비 남편이 뭐라 대꾸했는지 아시나요? 그래, 그럼 파혼하자. 내가 미쳤다고 노인네 병수발 들으라고? 나한테 상가 건물이랑 땅 준다고 할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어. 당신 엄마가 버려질까봐 구라친 거지? 사실 상가 건물이랑 땅도 없잖아. 다리 저는 사람이 무슨 건물이랑 땅이 있다고. 그걸 믿었던 내가 바보지. 예비 남편의 막말에 그냥 듣고만 있었겠어요? 바로 들고 일어서며 강하게 언성을 높였어요. 당신 미쳤어? 어떻게 우리 엄마한테 그런 막말을 할 수 있어? 상가 건물이랑 땅 준다고 하니까 나랑 결혼하려고 했어? 당신 같은 속물이랑 결혼하려고 한 내가 돌았었네. 당신을 착하고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게 너무 쪽팔린다. 기가 막히게도 예비 남편이 저한테 성큼성큼 다가와서는 인상을 팍 쓰더라고요. 그리고 끝까지 막말을 해댔어요. 야, 네가 생각을 좀 해봐. 세상에 어떤 놈이 다리 저는 노인네 끼고 살겠냐? 그래서 제가 그래 파혼하자! 라고 소리치니까 엄마가 갑자기 예비 남편을 부르면서 손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으니까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김서방, 보여줄 게 있으니까 이리 와봐. 건물이랑 땅 진짜로 있는지 궁금해했지? 그 소리에 예비 남편이 홀린 듯이 따라가더군요. 아무래도 친정엄마가 예비 남편에게 건물 등기 등본이라도 보여주면서 이봐라, 우리 집안 재산 대단하지 않냐? 이거 전부 다 넣어줄 테니 결혼해달라고 빌 줄 알았나 봐요. 어떻게 이런 예상을 했냐고요? 엄마를 따라가면서 예비 남편이 한 말 좀 들어보세요. 사실 저도 그동안 고민이 많았는데요. 장모님 모시는 거 힘들 것 같다고 했지만 저희 힘들지 않게 재산 나눠주시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친정엄마가 준다고 말도 안 했는데 이런 개소리를 중얼거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엄마가 서류를 보여주기 전에 명함을 보여주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판사셨던 저희 아빠 명함이셨죠. 예비 남편이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우리 그이가 세상 뜨기 전에 판사였는데 네가 우리 집 재산을 하도 안 믿으니까 보여주는 거야. 여기 땅이랑 상가 건물도 모두 다 우리 그이 재산이었다. 어떻게 보니까 좀 믿어지니?
예비 남편이 그토록 원했던 건물 등기등본 서류도 보여줬는데요. 진짜로 우리한테 땅이랑 상가 건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예비 남편이 사색이 되더라고요. 어떻게든 저를 붙잡고 싶어졌는지 갑자기 이러기 시작했어요. 사실 누굴 모시고 사는 게 장난은 아니잖아. 돈이 조금만 드는 것도 아니고 생각보다 많이 들 텐데 너무 부담이 돼서 그랬어. 당신도 솔직히 부담됐었잖아. 저번에 나한테 우리가 버는 돈이 적은데 어떻게 친정 엄마까지 모시겠냐고 따지던 거 기억 안 나? 저는 그런 말 한 적도 없는데 거짓말을 해댔어요. 친정집에 재산이 좀 있는 것도 알고 있었는데 제가 왜 그런 말을 했겠어요? 그리고 재산이 없더라도 우리 엄마 모시고 살 생각이었는데요. 예비 남편이 제가 속으로 비웃는 것도 모르고 이보다 더한 거짓말을 씹으렸어요. 당신도 우리 엄마가 시집살이 당한 거 듣고 불쌍하다고 했잖아. 자기는 그렇게 못 살겠다고 나한테 하소연했으면서 왜 그래. 장모님이 좀 도와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같이 모셔보자. 내가 도와줄게. 이러면서 우리 엄마 눈치를 보길래 가까이 다가오려는 예비 남편 손을 쳐내면서 소리쳤죠. 내가 언제 그랬어? 난 어떤 상황이든 우리 엄마 모시고 살 거야. 당신이 힘들다고 했으면 나도 고민해보려고 했어. 그런데 돈 보고 장가 오려는 당신 보니까 결혼 생각 싹 없어졌거든?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우리 집안 돈 탐낼 생각하지 말고 파혼하자고. 예비 남편이 끝까지 처가에서 도와준다면 당연히 장모님 모시고 살 수 있지. 이런 소리를 해대더라고요. 그래서 부엌 식탁에 놓여있던 물 한 컵을 예비 남편에게 부어버리고 나가라고 윽박질렀어요. 예비 남편을 결국 쫓아낸 다음에 현관문을 닫아버렸는데요. 그런데 예비 남편이 문 앞에서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밤새도록 소리를 지르며 저밖에 없다며 제발 용서해달라고 빌었어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장모님 말을 오해해서 듣는 바람에 일이 이렇게 된 거야. 우리 좋았잖아. 난 당신 아니면 안 돼. 당신만큼 좋은 여자 만나지도 못할 것 같단 말이야. 결혼도 안 했는데 저를 멋대로 여보라고 부르면서 선을 넘더군요. 전 그런 예비 남편을 쫓아내려고 경찰을 부르려다 기발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현관문을 활짝 열어젖히곤 예비 남편에게 말했어요. 지금 당장 시댁으로 가자. 어머님 만나뵈야지. 이대로 끝낼 수는 없잖아. 예비 남편은 제가 이렇게 나올 줄 몰랐는지 얼떨떨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저는 그런 예비 남편 손을 붙잡고 아파트를 나왔어요. 그리고 예비 남편 차를 찾아서 예비 시댁으로 향하라고 명령 내렸죠. 예비 남편이 차를 운전해서 예비 시댁에 저를 데려다 줬어요. 전 차를 주차하자마자 예비 시댁으로 올라가서 초인종을 눌렀는데요. 당연히 미리 연락을 못 받은 예비 시모가 저를 보자마자 성질을 내더군요. 이 시간에 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불쌍한 집안이라고 해서 좋게 봐주려고 했는데 이거 안 되겠네. 너 이것이랑 파혼하겠다며? 결혼 안 하겠다 해놓고 데려오면 어쩌자는 거야? 예비 시모가 삿대질을 하면서 이러길래 제가 일부러 사근사근 웃으면서 얘기했죠. 우리 엄마 때문에 파혼시키려고 하셨어요? 사실 저희 집에 상가 건물이랑 땅이 있거든요. 재산이 좀 있으면 저희 엄마 모시고 살아도 괜찮지 않을까요? 제가 이러니까 예비 시모 표정이 싹 바뀌더니 저랑 예비 남편을 번갈아 바라보면서 이리 묻더군요. 땅이랑 상가 건물이 진짜로 있다고? 진짜로 있는지 확인하고 온 거야? 예비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니 땅이랑 상가 건물이 어디에 있고 얼마짜리냐고 물었어요. 그것도 모자라 이런 말까지 해댔는데요. 그런 게 있으면 말을 하지 그랬어. 땅이랑 상가 건물이 있으면 당연히 말이 달라지지. 아무래도 돈이 있으면 사부인 돌보는데 좀 수월하지 않겠니? 파혼은 하지 말고 다시 생각해봐라. 예비 시모가 저한테 한바구음을 지으며 또 한 번 예비 시할머니 얘기를 꺼내면서 이러더라고요. 내가 저번에 말했던 내 시어머니 얘기는 잊어라. 어떻게 며느리가 시댁욕을 하겠니? 너는 어찌 들었는지 몰라도 이상한 의도로 말한 게 아니다. 난 사실 시어머니 모시고 살면서 정말 행복했어. 누굴 돌본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아니? 나도 이제 나이가 나이인지라 나한테도 재산 좀 나눠주면 종종 집에 가서 사부인 돌볼 수 있을 거야.
예비 시모가 다른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말을 바꾸길래 얼척없었죠. 그래서 제가 이런 예비 시모에게 웃는 낯으로 비꼬면서 이야기해줬어요. 역시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어떻게 인간들이 손바닥 뒤집듯이 태도를 싹 바꿔요? 한 번 떠본 건데 바로 태세 전환하네. 내가 미쳤어요? 이런 가식적인 집안에 시집 오게? 저는 돈만 알고 앞뒤 다른 집안 사람 하기 싫어요. 어머님, 제가 재산 없으면 끝까지 무시하려고 하셨죠? 댁들이 하는 짓 보니까 속내 뻔히 보이는데요? 예비 남편이랑 예비 시모가 전혀 그렇지 않다며 제가 오해했다는 헛소리를 늘어놓았어요. 그래서 제가 정신 나간 예비 시댁 식구들에게 시원하게 비아냥댔죠. 저는 이런 남자 만나면서 결혼 생각까지 한 멍청이라서 그런 오해 죽을 때까지 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파혼하자고요. 이때 예비 남편이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예비 시모가 깜짝 놀라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예비 남편이 입이 떡 벌어질 소리를 해대더군요. 내가 사실 엄마랑 당신 몰래 회사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게 망했어. 당신이랑 결혼하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어. 지금 빚더미에 나앉게 생겼는데 제발 도와주면 안 될까? 한 번만 도와주면 내가 이 은혜 잊지 않을게. 처갓집 진짜 잘 살잖아. 내 빚 정도는 푼돈 아니야? 다 큰 사내가 애처럼 떼쓰면서 징그럽게 오열하는 거 있죠? 저한테 한 짓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다면서 무릎까지 꿇었는데요. 제 다리에 매달리면서 제발 다시 생각해달라는데 예비 시모까지 쭈뼛쭈뼛 다가와서는 이랬어요. 며느라, 우리 아들 좀 봐줘라.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지 않냐, 어? 입장 바꿔 생각해봐. 내가 몸이 아픈데 모시고 살아야 한다고 하면 결혼할 수 있겠어? 예비 남편을 이해해달라고 하면서 따지고 들길래 제가 바로 반박했죠. 그래요. 아픈 사람 모시고 사는 거 어려운 거 저도 이해해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 집안 무시하고 헐뜯어놓고 재산이 있다고 하니까 바로 돌반하는 건 아니죠. 전 이런 사람이랑 평생 못 사니까 어머님이 귀한 아들 모시고 사세요. 그런데 아마 어머님이 병들고 아프면 이놈이 바로 버려버릴거려? 돈 많이 들고 귀찮다면서요. 예비 시모도 아무리 생각해도 제 말이 맞다고 느꼈는지 충격받은 얼굴로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어요. 예비 남편이 어버버거리면서 안 그럴 거라고 소리치길래 제가 확실히 말해뒀어요. 우리 이제 결혼할 사이도 아니고 만나는 사이도 아니니까 괜히 찾아오거나 연락할 생각하지 마. 우리 엄마 돈 안 주면 못 모신다고 난리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이래? 내가 당신 빚이나 갚아주면서 호구짓 해줄 것 같았어? 전화하거나 문자하기만 해. 빚 때문에 망가진 당신 인생 더 피곤하게 만들어줄 거니까. 제가 이렇게 경고하니까 예비 남편이고 예비 시모고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전 그런 예비 시댁 식구들을 두고 나와버렸는데요. 집으로 돌아가 친정 엄마한테 예비 시댁에 가서 발칵 뒤집어 놓고 나왔다고 말했어요. 엄마, 나 그놈이랑 아예 다 정리했어. 결혼이고 뭐고 절대 안 할 거고 그 집 식구랑 엮일 일 없을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그놈보다 괜찮은 놈들 줄을 서고 있다며 저한테 남자를 소개해 주셨죠. 전 홧김에 선자리에 나갔지만 생각보다 괜찮은 남자라서 진지하게 만나보고 있었어요. 파혼한 전 예비 남편보다 더 다정하고 세심해서 너무 좋았거든요. 저만 챙겨주는 게 아니라 저희 친정 엄마까지 챙겨줬어요. 드라이브를 하고 저희 집 앞에 데려다 주는데 친정엄마가 나와보신 거예요. 제가 연락이 안 되고 너무 늦게 오는 것 같길래 마중 나와본 거였어요. 이 남자가 그때 엄마의 걸음걸이를 봤는데 엄마가 몸이 불편한 걸 모르고 있었나 봐요. 며칠 후에 그 사람이랑 밥을 먹고 있는데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저번에 TV 보다가 알게 됐는데 수지화 장인이 있으시더라고. 발이 불편한 분들은 신발을 맞춰 신는다길래 당신 어머님 한번 데려가는 게 어떨까? 그새 우리 엄마 발이 뒤틀려 있는 걸 봤나 봐요. 맞춤 제작하면 더 편하게 걸을 수 있다고 하는데 순간 울컥하고 말았어요.
이런 사람이면 영원히 함께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날을 계기로 한두 번 만남을 지속해오던 남자가 제 남자친구가 됐어요. 몇 달을 더 만나보던 와중 남자친구가 저랑 결혼하고 싶다고 하길래 은근슬쩍 물어봤어요. 사실 우리 친정엄마가 몸이 불편하셔서 모시고 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 그건 좀 어려우려나? 그런데 남친이 바로 모시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물어보니 남자친구가 바로 이러는 거 있죠? 내가 어렸을 때부터 조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서 집안의 사람들이 항상 북적북적했어. 조부모님이 돌아가신 후로 부모님과 살다가 이제는 혼자 사는데 혼자 살아보니 그때가 너무 그립더라고. 그래서 늘 결혼하면 대가족을 꾸리고 싶더라. 어렸을 때는 7명이서 살았는데 장모님 한 분 못 모시겠어? 자기가 조부모님을 돌봐드려 봐서 어르신들 모시는 방법 잘 알고 있다고 하길래 너무 감동받았어요. 진짜 우리 엄마가 사람 볼 줄 아는구나 생각하며 그리 말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했죠. 그 뒤로 남친에게 정말 잘해주면서 결혼 후에 우리 엄마 때문에 힘든 일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해줬어요. 그렇게 서로 진지하게 결혼 이야기를 나눈 지 몇 주가 지났는데요. 그날도 남친과 식사를 한 뒤에 남친이 집 앞에 데려다 줬거든요. 아파트 주차장에서 내리니 저랑 파혼한 전 예비 남편이 서 있는 거예요. 이제는 파혼남이 된 그놈이 저랑 남친을 보자마자 뭐라 했는지 아시나요? 나를 버리고 벌써 다른 남자 만난 거야? 나는 당신만 보고 살고 있는데 난 어쩌고. 여보, 우리 결혼 약속한 사람이잖아. 당신은 파혼하자고 했지만 난 그렇게 못해. 우리 다시 돌아가자. 우리 엄마도 기다리고 있어. 파혼남이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울먹거리는데 나 참 어이가 없어서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리를 흔들어서 파혼남을 떼어놓으며 써붙였어요. 우리 헤어진 거 아니었어? 내가 누굴 만나든 무슨 상관이야. 우리 남친은 너랑 다르게 친정엄마 모시고 살겠다고 했거든? 땅이랑 상가 건물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러더라? 나중에 우리 집 재산 규모 알려주니까 가난했어도 나랑 결혼했을 거래. 그런데 당신은 뭐야? 우리 남친이 훨씬 어린데 나이는 뻘로 먹었나 봐. 내가 파혼남을 두고 속물이라면 뭐라 하자 파혼남이 거머리같이 달라붙었어요. 제 남친이 있는데도 자존심이 없는지 이런 말을 짓거리더라고요. 당신이 나한테 상처받은 것 때문에 만나기 힘들면 기다릴게. 당신 화 풀릴 때까지 하라는 짓 전부 다 할게. 내가 뭘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나한테 돌아올래? 예전에는 당신 이렇게 차갑지 않았잖아.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들어주고 이해해주려고 했잖아. 시간이 지날수록 막무가내로 굴길래 제 남친이 참다 못해 파혼남을 밀어내며 호통을 쳤어요. 헤어졌다면서 이러지 마세요. 여자가 싫다고 하면 가야죠. 지금 무슨 추태를 부리시는 거예요? 저랑 결혼 약속한 사람이에요. 그만두세요. 남의 여자 함부로 만지는 거 아니라며 남자친구가 파혼남을 혼내기도 했는데요. 남친이 겨우겨우 저를 현관문 앞으로 데려다 주긴 했지만 파혼남이 끝까지 따라왔어요. 기어코 친정집 문 앞까지 와서는 하는 말 좀 들어보세요. 나랑 다시 못 만날 것 같으면 돈이라도 빌려주라. 보다시피 나 완전 만신창이야. 우리 엄마랑 살고 있는 집에 빨간 딱지까지 붙었어. 제발 살려주면 안 될까? 나 이러다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고. 파혼남이 소란을 일으키니까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더라고요. 저희 집 현관문을 연 사람은 다름 아닌 저희 엄마였는데요. 파혼남한테 소금을 확 뿌리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셨죠. 안에서 다 들었다. 네가 감히 우리 집을 찾아와? 우리 딸 인생 망치려고 작정을 했니? 내가 널 가만둘 것 같아? 양심도 없는 게 감히... 엄마가 소금 세례를 하면서 윽박 지르니까 파혼남이 도망가더라고요. 그 뒤로 파혼남은 찾아오지 않았고 저는 파혼남보다 어리고 직업도 더 좋은 남자랑 상견례 자리를 가졌어요. 제 남친이 양가 부모님 모두 다 있는 상견례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해줬죠. 솔직히 저희 장모님이 몸이 불편하셔서 집안 어르신들이 걱정하고 계시지만 저는 괜찮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조부모님을 모셔봤으니까 걱정하시는 거겠죠.
하지만 저는 장모님 모실 준비 되어 있습니다. 돈도 충분히 모았고요. 어르신들 안 모셔본 것도 아닙니다. 어릴 때 할머니, 할아버지 모신 경험이 있으니 쉬운 결정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더 이상 이 사람같이 좋은 사람 못 만날 것 같아요. 친정아빠의 빈자리, 그리고 친정엄마의 불편한 다리. 정말 주눅들 수밖에 없는 상견례 자리에서 남자친구가 이렇게 말해준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순간 사르르 녹아내리는 것만 같았죠. 남자친구의 당당한 한마디 덕분에 친정엄마도 기분이 좋아지셨고 시댁 식구들도 믿음이 간다고 했는데요. 특히 시어머니가 되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들이 아직 어리고 세상 물정 모르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내 착각이었네. 생각보다 야무지고 똑똑한 것 같아요. 한순간의 감정으로 선택한 게 아니라니까 마음이 놓이네요. 그럼 됐습니다. 우리 아들만 좋다면 제가 반대할 이유는 없죠. 이렇게 상견례 자리는 훈훈하게 마무리됐어요. 결혼 준비를 하면 할수록 남자를 정말 잘 만난 것 같아 이렇게 사연글을 보내봤는데요. 요즘 결혼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막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처럼 파운남 같은 남자를 만날 수 있으니 결혼에 신중을 가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잘해줄지 몰라도 결혼하면 바로 돌변하는 게 남자니까요. 전 다행히 결혼 전에 위험을 비껴갔지만 여러분은 애초부터 제 파운남 같은 남자나 사위를 만나지 않길 바랄게요.